네, 안녕하십니까. 국토인천 강사 송종창입니다. 11시부터 조금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항상 이제 제가 마지막 타임에 들어오는데 아이들도 학생들도 2시간 연달아서 수업을 해버리면은 죽어나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도 내신 기간 때 이제 막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2시간 정도 하면은 애들 표정이 이러고 있는데 어머님들도 이제 조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지나기도 했고 힘들어 하시다 보니까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조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초중등까지 해가지고 어떤 능력들이 조금 입시에서 중요하냐, 특히 이제 국어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이 조금 성공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살아남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저희 커리큘럼 안내를 빠르게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가진 않네요. 네. 가장 이제 큰 것은 이제 작년에 대입 개편이 쭉 되면서 2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개편된 입시 정책으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컸던 거는 내신 5등급제,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서론 수령 평가 없애겠다, 조금 늘리겠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진행하면서 아이들 진로에 따른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이제 내신 등급별로 이제 인원수가 조금 많이 달라지게 되는 5등급 체제라고 하는 게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어머님하고 이제 간담회 같은 것들 진행을 할 때 어머님들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얘는 이제 영신여고 애들 어머님하고 이제 상담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게 5등급 체제에서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기 조금 이제 치워드리면 1등급이 이제 10% 이하가 1등급이에요. 그리고 2등급이 11부터 34%인데 제가 빨간색 칠해놓은 게 1등급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 빨간색을 제가 잘못 색칠했어요. 빨간색에다가 색칠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다가 색칠을 해야 되느냐? 여기 11%부터 34%가 2등급이잖아요. 그러면 9등급 체제라고 보았을 때 2등급 중후반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 이렇게 성적을 쭉 계산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을 쭉 이제 저는 평균 내신이 몇 점 정도예요 하는데 2점 몇이에요, 2.3이에요, 2.8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2.8이에요 라고 하면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왜? 2점 뜨면은 잘하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9등급 체제로 봤을 때는 이 친구 4등급이에요. 그럼 4등급이면 대학 어디 가죠? 힘들죠, 그죠? 네,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열심히 하자, 아니면은 뭐 이런 방향도 있다, 저런 방향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조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랑 같이 쭉 해왔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교권이요 1.08 막 이래요. 2등급이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친구들 같은 경우 너는 이제 전교권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교 5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학교장 추천 받아가지고 추천서로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교과전형으로 들어가든지, 어차피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이 되니까,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대입을 조금 잡아주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려면은 이거 놓치면 안 되죠. 1등급 놓치면 안 돼요. 상위 10%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상위 10%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재밌는 거는 이 상위 10%라고 하는 게 뭐 학생들 학교에서 상위 10%면은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전 9등급 체제였을 때는 4%였어요. 그럼 100명 중에 전교 4등이에요. 100명 학교도 얼마 없죠. 100명의 학교도 얼마 없어요. 200명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200명 중에 전교 8등이에요. 근데 200명 중에 전교 20등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조금 변별력이 좀 떨어지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늘려가고 하는 게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데 정성평가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정량평가는 양으로,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점수죠.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다른 활동 같은 것들을 확인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수행평가 있죠. 제가 이름을 안 줬네요. 네, 이렇게 가리겠습니다. 녹화 중이라.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저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보낸 거예요. 수행평가.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 논문을 이렇게 쭉 쓰는데 정권 변화에 따른 관세 정책의 상관관계 한미 무역을 중심으로 한 고찰해가지고 작년에 관세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있었잖아요. 그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썼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챗GPT로 자료 조사는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쓴 거는 본인이 다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문장들 쭉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이걸 이제 수행평가로 제출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너 이거 좀 관심 있니? 정치외교학과 갈 거예요 라고 하면 거기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쓸 수 있게 쭉 세팅을 써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써주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결론적으로 이제 국어 실력이 조금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 실력이 중요하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많고 아는 거 많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은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해온 과제로 확인해요. 수행평가로 확인해요. 그러면 수행평가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학원에서도 도와주고 집에서도 도와주고 하지만 결과물이 필요한데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 시작은 학생들 손에서 시작이에요. 그럼 학생들 손에서 시작이라는 거는 아이가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고 그 쓰기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어에서 조금 중요해지고 추가적으로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가 조금 더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교육청 자료입니다. 조금 이제 오래된 자료긴 해요. 교육청에서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거의 이제 3년 전에 4년 전에 발표한 자료인데 거기 이걸 제가 아직도 쓰고 있는 거는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왜 논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느냐 서술형 평가가 확대가 되느냐 평가 역량 강화라고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 평가도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럼 논술 평가도 가능하려면 논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별거 없죠.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논술이라고 하는 건 채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대입에 쓰죠. 근데 보통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가점제만 생각해요. 시험 보는 거. 정답 맞추면 플러스 몇 점, 이거 맞추면 플러스 몇 점 이렇게. 근데 논술 같은 경우는 100점에서 시작이에요. 감점제죠. 이 내용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감점, 이 내용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 감점, 이거 조건 안 지켰으면 이거 감점. 그거 제일 잘 활용하는 게 영신여고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들 방법을 조금 알려드린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 평가하게끔 하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쭉 읽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세특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중학교 1학년까지는 무조건 쓰기 연습 많이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렇게 쓰기 연습 많이 시키고 그럼 중학교 2학년부터는 뭐 하냐? 중학교 2학년부터는 사실 요거예요. 언어와 매체가 필수다. 이거 이름은 바뀌었어요. 팝법과 언어로 바뀌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포인트는 언어가 필수예요. 문법이에요. 이따가 이제 교과 과정 바뀐 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제 딱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문법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문법이 약하다 그럼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화법작문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손에는 감수를 해야죠. 약간 이제 어머님들 대학교 가셨을 때 수리 가형, 수리 나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수리 나형으로 이렇게 이과생들이 많이 도망갔었잖아요. 쉬운 수학 하려고. 그런데 그것처럼 문법에서 도망가서 화법작문으로 가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쭉 밑으로는 다 문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걸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조금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입시 관련 얘기라서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개정교과서에서 평가 요소를 바꿔버려요. 평가 요소가 바뀐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냐? 교과서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다 펼쳐놓으면 보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15년 개정, 그러니까 그 전에 쓰고 있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오타났습니다. 22년 개정이에요. 이번에 바뀐 교과서는 이렇게 바뀌고 이거 다음 찍으십시오.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빨간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문법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단어의 형성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3월 모의고사 때 무조건 나오는 녀석이에요. 형태소 구분해가지고 어근 접사해가지고. 그리고 피동 인용 표현 같은 경우 여기서 둘 다 문법 요소 해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로 바뀌었는데 재작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시험 보던 범위예요. 그리고 여기 한글 맞춤법 원리화 내용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시험 보던 범위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문법 내용이 중등으로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다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 형성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때 보고요. 피동 인용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한글 맞춤법은 아직 교과서가 안 나오긴 했는데 아마 중학교 3학년이나 아니면 2학기 때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됐다라는 얘기는 이거 문법 많이 중요해. 근데 문법을 다 학원에서 배워와. 그러면 이제 지방 쪽 친구들 같은 경우 많이 불이익이 있어. 그러면 교육과정에다가 집어넣어서 얘네들 어렸을 때부터 문법 조금 단단하게 다져놔야지 라고 생각하고 교과서 이렇게 짠 거겠죠.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학원 가다 보니까 교육열이 조금 높잖아요. 학교 시험도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너네 중등 때 이거 다 배워왔지 라고 학교 선생님이 생각을 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3월 달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3월 달에 얘네들 모의고사 성적 보고 나서 얘네들 문법 잘 치네. 얘네 다 배워왔지 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그래서 들어온 아이들에 따라서 시험 난도가 조금 천차만별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배워온 애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문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리 조금 안 해놓으면 조금 이제 후반부에 가가지고 밀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적어도 2학년입니다. 사실 빨리 시작하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조금 시작해 놓으면 좋아요. 왜?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이제 단어 형성 방법 문법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초를 조금 잡아 놓으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도 맞아 이거 했었어. 요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 놓으면은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2학년 올라왔을 때 이 녀석들이 이거 수행평가하면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네? 그런데 다행히 문법 어느 정도 내가 좀 쳐. 조금 이제 어감이 조금 값싼 어감이지만 나 문법 좀 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요. 수행평가의 시간을 뺏겨도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 친구들 제가 이제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렇게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추가로 뭘 더 해주시면 좋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이 친구들 진로 조금 잡아주시면 좋아요. 진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고교 학점제 자체가 진로에 따라서 아이들 대학교 갈 때도 조금 메리트를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나 여기에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잘 떠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신 같은 경우 변별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정성평가를 늘릴 것이고 추가적으로 면접이나 아니면은 최저 같은 것들을 많이 늘려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면접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저쪽에 수원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 입시 발표할 때 나왔던 거 제가 살짝 잘라온 겁니다. 여기에서 그 면접이 어떻게 바뀌느냐? 옛날에는 이거 왜 했어? 어떤 식으로 했어? 뭐 배웠어? 너 뭐 했니?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니? 이렇게 물어봤다면 면접에서 예를 들어서 스피커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스피커 제작했다고 했는데 작동 원리 한번 설명해봐. 전자기력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그런 다음에 다른 예시 한번 들어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고 조금 더 어려운 학교로 간다면은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스피커 진동판의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면접 보러 가가지고 질문을 받는데 대답할 수 있을까요? 대답 다 해요. 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재밌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지를 만드는 내용 자체가 얘는 우리 과에 오고 싶어 하는 애야. 그러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잘 열심히 공부해놨겠지. 예를 들어서 저는 국어 좋아하겠죠. 국어 강사니까. 저는 그러면 국어를 뭐 책 하나도 안 보고 뭐 문법에 대한 거 있으면은 거의 8시간을 혼자서 쭉 떠들 수 있어요. 애들이 지쳐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 특강을 안 하는 거지. 사실상 8시간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그냥 바로 나와요. 왜? 그게 직업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재밌어 했으니까. 아직도 이제 사실 이거는 조금 그 녹화 중에는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도 국어 강사거든요.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 그거 국어 문법으로 토론해요. 자기야 나는 이걸 이렇게 보는데 여학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 얘기 해주잖아. 그럼 질색팔색을 해요. 근데 얘네들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애 중에 정치외교학과 지망한다는 친구 아니면 경제학과 지망한다는 친구 그 친구는 저한테 주식 투자를 권해요. 선생님 로켓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죠? 하면서 권해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경제 동아리 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조금 빵빵하게 차 있어요. 세특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이 지금 28년도에 얘네들 대학 갈 때 보겠다라는 역량인 거예요. 진로 역량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세 가지를 여러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쓰기 능력, 문법, 그리고 진로 역량.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가지예요. 진로는 무조건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그 진로가 잡혀 있어야지 점수가 똑같을 때 불이익을 안 받아요. 넘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만든 지 꽤 돼서 2주 전에 그 다른 학교에서 그 정책이 쭉 발표가 됐고 서울대는 바로 1등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 서울대에서 입학 전형 보면은 그 정시 모집에서 1단계 수능 100, 2단계 수능 60에다가 교과 역량 40이거든요. 그럼 이 교과 역량 40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먼저 보는 게 과목 이수 내용이에요. 그 과목 이수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만약에 이제 그 물리학과를 갔다라고 한다면 물리교과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고교 선택제니까 이 친구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감점시켜버리겠다 해요. 경제학과 가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경제 수학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경제 수학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라도 배워서 가야 돼요. 그럼 감점이 없어요. 근데 경제 수학이 열렸는데 이 친구 안 들었다? 그러면 너 우리 과 올 생각 없었잖아 라고 판단하고 감점 때려버리겠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수능을 올백을 맞아가지고 수능 만점자 되면 골라서 가요. 근데 수능이 이제 이 친구가 좀 점수가 딱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랑 동일한 점수인 다른 학생이 없을까요? 몇십 10만 명이 넘어가는데 동일 점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랑 똑같은 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갈린다는 얘기예요. 과목 이수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진로가 잡혀 있어야지 미리미리 대응해서 너 이거 들어야 돼. 너 고교 학점제에서 이거 들어야지 너 이렇게 갈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좋죠.
저는 국어 수업할 때 고등학교 때 국어 수업할 때 교과서가 재밌어서 7번 읽었어요. 학교 선생님 막 수업하고 계시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고등학교 2학년 문학이었는데 봄봄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 그냥 떠들라고 하시고 하면서 이렇게 소설책 읽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 재밌게 수업 들어요. 관심 있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잘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게 가장 크다. 중등까지는 적어도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금 진행을 하느냐,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이들 이제 문제 풀이에 대해서 숙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력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들 독서 논술 그리고 진로 독서 관련해서 이제 쭉 책이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총 3시간 동안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1시간 반은 독서 논술을 진행하고 1시간 반은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일단 국어 수업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오자마자 월말 평가, 미라클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테스트를 볼 거예요. 반배치고사를 보고 나서 상담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상담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거든요. 어떻게 상담을 진행을 하냐? 이거는 이제 제가 재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상담을 한 내용이에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미라클 모의고사를 봤는데 월말 평가를 봤는데 고전 산문하고 운문에서 조금 약점을 보였다. 특히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외고 갔어요. 동두천 외고. 거기에 갔는데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에 포함되는 범위라서 조금 대비가 필요하다.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는 다 맞췄다. 겨울방학 특강 했었는데 확실히 성과가 있다. 근데 다른 고등학교랑 달리 문법 요소가 1학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신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가지고 개념에 대한 적용만 조금 연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목표는 뭐냐면 좀 있으면 내신이니까 문법은 내신 유형 문제 풀리겠다. 그리고 고전소설 약하니까 고전소설 잡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담하면서 단기 목표 설정했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월간 수업을 쭉 진행을 합니다. 과제 풀이하고 개념 강의하고 하면서 쭉 잡아요. 그러면 한 주에 여기서 모의고사가 아니라 국어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모의고사 수업은 지금 의대반만 진행하고 중학교 3학년은 모의고사 전체 다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서 수업 잡아주고 코칭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다시 한 달 지나서 월말 평가를 보겠죠. 그럼 월말 평가 보면은 다시 한번 상담해서 어머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조금 나아졌는데 얘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나갑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학년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국어 한수라고 하는 내신 개념책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 리딩 플러스라고 하는 매주 아이들 필독서가 잡혀 있는 독서 토론 논술을 쭉 진행을 해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1시간 반 진행을 하고 아이들 어휘어법 쭉 잡아 나가면서 얘 같은 경우에 숙제랑 테스트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잡아나가고 이 친구들이 만약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다. 중학교 2학년 중에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다. 그러면 프리미엄반이나 아니면 특목자사, 의대반 이렇게 올려주는데 여기서 의대반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대반 친구들은 조금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반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거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와가지고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을. 푼 다음에 채점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의고사 연습시키고 똑같이 국어랑 논술을 진행을 하는 논술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레벨별 교재라서 논술이 조금 어려운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색이 아니라 이제 얘는 금색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정규 국어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고 있고 리딩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레벨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요거는 쭉 넘어가서 여기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리딩 플러스가 레벨별로 쭉 빨주노초 파남보 한 다음에 검은색, 은색, 금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 책 읽어오면 책에 대한 내용 잡아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왔던 어휘 중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책 내용 OX 문제나 빈칸 그리고 객관식 문제 풀려서 아이 책 잘 읽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독해력
독해력 때문에 이 책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해석하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는 이제 아이들 글쓰게 하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 사진으로 나온 것들은 조금 저학년용 책이라서 조금 이제 작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고학년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깊은 내용이라든지 신문 사설이 추가되고 보기가 추가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까지 해가지고 총 3시간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실제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치 같은 것들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 쭉 하면서 이런 식으로 팀 채팅 통해서 숙제나 이런 것들 안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잠시만요. 논술은 필수로 무조건 들어가나요? 논술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부터는 안 들어가고요. 중학교 2학년까지는 논술이 조금 필수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자료 같은 것들 쭉 나가면서 이때는 조금 말랐습니다. 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광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수업 피드백 같은 거 진행하면서 요렇게 이제 판서 사진을 찍어가게 해요. 그러면은 저는 적어도 이제 수업할 때 판서하면서 얘네들한테 저만 보라고 해요. 책에다가 뭐 적지 않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사진 찍어간 다음에 집에 가서 정리하는 시간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글씨가 조금 날아가잖아요. 글씨가 조금 날아가는데 아이들은 다 봅니다. 왜? 지가 집중해서 봤으면 알겠죠. 글씨를 모른다. 집중 안 한 겁니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필이긴 한데 그걸 변명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의 학습이 조금 어떻게 돼야 되냐 같은 경우에는 SLS라는 어플을 통해서 아이가 테스트 보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문자로 쭉 날아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어머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쭉 이제 입력해가지고 바로바로 채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시간표 같은 경우에는 나눠드린 이제 프린트에 쭉 적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되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끝내도록